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저번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것은 바로 밀도를 무시할 수 있는 부신의 스케일 근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방정식을 가지고 난류를 다룰 것인데요. 우리가 아는 난류라는 것은 상당히 작은 스케일이지만 매우 중요하면서도 무시할 수가 없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방정식을 다룰 때 상당히 식이 더러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난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배울 것인데요. 이번 주제는 바로 레이놀즈 평균입니다. 개봉 박두! 네, 이번 시간에는 레이놀즈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난류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난류에는 크게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난류하고 두 번째는 역학적 난류입니다. 이거는 가열된 지표에 의한 부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즉 아주 뜨거운 대낮에 햇빛이 내릴 때 지표가 가열되게 되면은 점차 부력을 받아 상승하는 공기가 바로 열적 난류 혹은 부력 난류라고 부르는 자연적 난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름철에 주로 소나기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역학적 난류인데 이것은 스스로 상승한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요인이 있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상하층 바람 시어에 의한 난류인데요. 하층에는 바람이 약하고 상층에 바람이 강하게 되면은 이러한 바람 시어에 의해서 생기는 난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공기가 산과 만나게 되면은 충돌하면서 생기는 난류가 바로 기계적 난류라고 불리는 역학적 난류입니다. 그래서 난류는 크게 부력과 충돌에 의한 기계적 난류로 분리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난류라는 것은 상당히 스케일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에 있어서는 난류가 매우 중요한데요. 속도처럼 한 점에서 관측되는 임의의 장 변수는 다양한 크기의 에디가 그 점을 통과함에 따라 시간과 함께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측한 값이 대규모 운동을 나타내려면은 크기가 작은 에디의 변동을 제거하기에 충분히 시간이 길어야 하고, 에디의 과를 없애기 위해서 큰 규모끼리 평균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에 대해서 큰 규모는 그 흐름을 시간 평균하고 순간 변화를 다루지 않고 주풍만 중요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난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바람을 측정했다고 하면은 이 총 바람 안에서는 바람의 풍속과 풍향이 변할 때 이러한 작은 에디들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에디들이 존재하면서 바람 풍속과 풍향 값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순간적인 변화를 무시해가지고 10분 평균 풍속을 통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관측값들을 약간 스무스하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상관측법에서는 풍속이라는 것은 지면으로부터 10m의 풍속을 표준하는 것이고, 관측 시간 전 10분 평균값입니다. 이렇게 분을 평균하는 이유는 그냥 무작정 관측하게 되면은 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 오락가락하고 에디로 인해서 풍량과 풍속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평균해가지고 약간 좀 대표적인 값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레이놀즈 평균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에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장변수들을 천천히 변하는 평균장과 급격히 변하는 난류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U라는 것이 총 바람이고, 이 장변수라는 것을 평균하고 난류 성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총 바람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U가 총 바람이라고 할 때 이렇게 평균한 거하고 여기 있는 섭동, 즉 에디를 더한 것이 바로 총 바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레이놀즈 평균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 전에 시간 평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U라는 것은 곧 U 바 더하기 U 프라임인데요. 동서 바람 말고도 연직 방향, 즉 W하고 온위 혹은 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W라는 것도 W 바 더하기 W 프라임, 세타도 세타 바 더하기 세타 프라임입니다. 만약에 W하고 세타를 곱한 다음에 평균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요. 다만 이 식을 각각 분비법칙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때 에디를 평균한 값, 이것이 곧 에디인데 이 에디를 평균한 값은 곧 0이 되므로 이 식은 날아가서 W 세타 바는 W 바 세타 바 더하기 W 프라임 세타 프라임 바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W 프라임 세타 프라임 바는 0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두 변수의 곱은 그 두 변수의 평균의 곱 더하기 난류 성분의 곱의 평균임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세타 프라임이 양수가 되면은 점점 상승하게 되는 W 프라임이 양수, 그리고 세타 프라임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곧 하강하는 W 프라임이 음수라는 것으로, 이렇게 각각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곱하기 해서 플러스, 즉 W 프라임 세타 프라임 바는 항상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배웠던 부시네스크 근사된 X 모멘텀 수평 방정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에 제가 유도했던 부시네스크 방정식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확장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들어가는 개념은 바로 U 괄호 라운드 X 라운드 U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W입니다. 전에 배웠듯이 이 식은 곧 연속 방정식이므로 0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이지만 그냥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둔 걸 가지고 U 라운드 X 라운드 U 더하기 U 라운드 X 라운드 U는 곧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제곱이 된다는 이러한 법칙을 통해 가지고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봤던 U, V, W를 각각 평균하고 난류 성분으로 분리한 다음에 대입하고 평균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더러워지지만 dt분의 t u 반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분리하게 되면은 상당히 더러워지는데요. dt분의 t u 바 전체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바 더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프라임이 될 것이고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바 더하기 2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바 u 프라임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바 u 프라임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프라임 바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바 v 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v 프라임 바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프라임 바 b 바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프라임 바 v 프라임 바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 바 w 바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 바 w 프라임 바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 프라임 바 v 바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 프라임 바 w 프라임 바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식은 매우 더러운데요. 이때 같은 것끼리 묶어보고 아까 봤던 u 프라임 즉 난류의 평균은 0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은 각각 여기 식들은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 서로 같은 것끼리 묶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은 그대로 갖고 오고 주황색은 이렇게 우드 색깔은 이렇게 그리고 갈색 색깔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바는 그 u 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바라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식들은 다 두 개로 분리가 될 것이고 이 식만 하나가 되어서 각각 식이 전개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u 바끼리 서로 묶게 되면은 이거하고 이렇게 각각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이 식은 그 0이기 때문에 날려 보내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이 식이 탄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식 역시 편미분을 전미분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은 dt분의 d 바의 u 바이므로 맨 아래와 같은 식이 됩니다. 이 식이 바로 레이놀즈 평균된 x방향 평균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u 프라임 w 프라임 바는 그 연직 방향의 운동학적 난료 동성 운동량 후속 즉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과정을 만약에 y, z 하고 세타 모멘텀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놀즈 평균된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이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방정식은 5개인데 미지수는 각각 u 프라임, v 프라임, w 프라임, 세타 프라임으로 4개이기 때문에 클로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근사할 것인데요. 평균 변수를 사용해서 난료 속을 근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수평 난료, 즉 동서와 남북은 서로 주는 양이 같다고 가정해서 이것은 서로 빵으로 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에서 다 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식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수평 성분은 서로 중량이 같아서 0으로 뒀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식이 바로 레이놀즈 평균된 평균 운동 방정식 플러스 닫힘 과정을 통해서 구하게 된 평균 방정식입니다. 다음에는 이 식을 가지고 대기 경계층에서의 중요한 개념인 에크만 나선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Coming soon!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방정식을 가지고 레이놀즈 평균 해봤습니다. 오늘 식은 상당히 더러웠지만 이것은 천천히 종이에다가 잘 풀어보시고 스스로 하셔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거를 찍기 전에 한 종이에다가 3차례 이상 계속 손으로 쓴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모두 다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레이놀즈 평균이었고 다음번에는 이러한 식을 가지고 에크만 나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